2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증시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실적 발표 예정 기업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8월 첫째 주 각 기업들이 실적을 연속적으로 발표하는 일종의 슈퍼위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순서로 엔터주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업별 분석에 앞서서 올해 엔터주들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진단을 해볼까요?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 연초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는 그 중국 이슈설이 있다 보니까 그 엔터에 대한 한한령이 풀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 심리.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모든 증권사들이 동일하게 얘기했던 것이 트럼프 관세에서 비껴날 수 있는 아마 무풍지대다. 그래서 이제는 엔터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올해 이제 상반기의 엔터주의 이제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는 앞으로 이제 엔터주의 이제는 흐름인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연 우리나라에 오느냐 마느냐.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보거든요. 엔터주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만약에 뭐 지금 실각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에이펙 회의 때 이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온다 그러면 그 전부터 일단은 당연히 분위기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고, 상반기 상승률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뭐 YG라든지 아니면 SM이라든지 하이브 뭐 두 자릿수 성장률 계속 나오면서 그 상승률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온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7월 들어와서는 이제는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뭐 차익 실현 매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미 그 관세에 대한 이슈가 다 소진이 되다 보니까 뭐 기대치는 더 이상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조정이 있었기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하이브에 대한 CEO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엔터주에 대한 거는 이번 연도까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말 한국을 방문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이브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하면 BTS가 떠오르는데 최근에는 앞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오너 리스크가 떠오르는 것 맞습니다. 같기도 합니다. 2분기 실적 전망치는 어떻나요? 그 예상치 매출은요, 지금 한 7천억 정도 이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영업이익은 한 660억 원 정도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데, 근데 당초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CEO 리스크도 존재하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BTS에 대한 사실 완전체로서의 이제 활동 이게 좀 딜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좀 실적이 좀 둔화되고 있는 이런 우려스러움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좀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뭐 비용이 당연히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삼중고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하이브가 갖고 있는 뭐 말씀하실 때 오너 리스크라든지 2분기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전체에 대한 실적이 좀 지연된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년 전과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드라마틱하게 올랐습니다. 오르다가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눈에 띄고요. 하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역시나 이제 굿즈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M 한번 체크해 볼까요? SM 주가는 반면에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 어떻나요? 뭐 SM은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드라마틱하죠. 거의 2배 올랐기 때문에 쭉 오르는 이제 현상이 있고, 최근에 와서는 텐센트가 2대 주주 이 이슈가 나오면서도 많은 시장의 관심들을 이제는 가지기도 했습니다. 예상 매출액은 2,9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예상 영업이익 한 399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이제 한 61% 정도 상승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뭐 1월과 대비해서 보면, 또한 1년 전과 대비해서 보면 거의 2배 정도 이제 오른 상태고, 실적 성장 배경에는 역시나 7년 차 미만의 이제는 그룹들이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에스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아레나 투어도 있었고 그다음에 월드 투어가 곧 있기 때문에
뭐 콘서트 매진이라든지 콘서트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엔터는요. 콘서트입니다. 콘서트 이제 앨범 판매량도 있겠지만은 콘서트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인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뭐 MD 상품 그러니까 이제 굿즈 상품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가 중국 시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텐센트의 이디주주 이 이슈가 중국 시장의 보폭을 더 넓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SM에 대한 것은 이제는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이야기 전반적으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요, 고공행진하고 있는 K뷰티 업계도 함께 네. 실적 전망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기대가 큰 종목 바로 APR이죠. APR이 오늘장 실적을 발표합니다.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대급이 될 것으로 예고가 된 상황인데요. 여기서 주목해볼 점은 그래서 컨센서스를 얼마나 더 웃도느냐일 것 같습니다. 호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계실까요? 뭐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시장의 모든 전망치도 1분기 때 이미 최대 실적을 냈는데 2분기에도 최대 실적 그것을 경신할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상 매출액은 2,800억 원 정도 되고요. 예상 영업이익 본다 그러면 한 59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보면 111%나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쓰고 싶더라고요. 저도 이 뷰티 테크죠. 정말 뭐 광고도 엄청 나오고요. 저는 몇 개를 써봤는데 은근 괜찮더라고요. 괜찮나요? 아니, 아파트 맨날 광고에 맨날 나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뷰티 테크의 이제 1등이고요. 특히 이제는 실적을 좋게 보는 모든 증권사들이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최대 뷰티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회사의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지금 미국에선 391%, 그다음에 유럽이 432%, 일본에서 250%의 수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참 고무적이다. 그래서 이런 매드큐브에 대한 뭐 화장품도 있겠지만은 이런 뷰티테크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해외 채널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 이것도 이제 끝났어요. 이것도 이제 관세 이슈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과거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해소가 됐다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던 게 이 매드큐브에 대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디바이스에 대한 제품가 인상 이거 좀 우려스러웠는데 없다 제품가 인상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정세로 이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관세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인 휴젤도 함께 전망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와 함께 K보톡스 열풍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휴젤 매출 전망치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뭐 K보톡스는요 정말 뭐 없어서 못 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고비가 커지면 일단 같이 커지는 시장이 보톡스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K보톡스를 보실 때는 보톡스 시장만 보지 마시고요. 그 위고비, 다이어트 시장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위고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상 이제 주름이 생기거든요. 살이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필러라든지 보톡스에 대한 시장이 커진다. 그런 관점에서 휴젤의 이제는 주가 추이는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게 또 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연간 예상 매출액을 본다 그러면 1,185억 원, 예상 영업이익은 한 592억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뭐 휴젤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 문제가 사실 풍문 공시를 했었죠. 이 풍문에 대해서 뭐 최대 사모펀드죠, 또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이 CBC 그룹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진 상장 상폐하고 홍콩에 상장한다 이런 풍문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사실상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눈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변수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는 어제 카카오페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카카오뱅크가 실적을 공개하네요. 예, 카카오뱅크는 이제 2분기 전망치는요 1,294억 원 정도 이제 순이익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에서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방향성을 잘 잡았다. 왜 그러냐면 이자 수익이 당연히 은행들의 가장 큰 마진일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정부의 정책이 은행들로 하여금 이자 수익은 그만하고 쉽게 돈 벌지 말고 아무래도 비이자 수익에 대해서 매출을 늘려라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방향을 포커스를 잘 맞췄어요. 카카오뱅크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좀 좋게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게 비이자 수익에 대한 매출이 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권영준 평론가와 함께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들 분석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